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원주 한지문화제가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우산으로 거듭나기까지 딱 한 걸음 남겨두고 있는 원주 한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이성경 원주 한지문화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축제가 원주 한지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축제 좀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26년째고요. 네. 축제도 나름대로 이제 역사가 좀 생겼다. 그리고 어깨가 대단히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정표를 만드는 길목에 들어서지 않았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로 26회째였는데 이번에 좀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야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축제 26년의 역사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부가 등록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등재까지는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네. 세계는 인류가 보호해야 될 문화로 이제 그 한지를 꼽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관심도 그 참여도 많이 네. 이끌어내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곳곳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좀 사실 축제가 일정이 변경이 됐었어요. 기존에 하던 그 날짜와 좀 다르게 좀 변경이 됐었는데 장소도 좀 많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 다양한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시도, 이런 시도들이 축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10여 년 동안은 5월 축제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축제의 주 거점이자 장소인 한지 테마파크가 오랜 동안 그 리모델링 공사를 네. 하면서 축제 장소가 이제 두 곳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네. 한 곳은 그 구도심의 중심인 500년 강원 가명에서 그 닭종이 인형전이 전개됐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한지 테마파크가 뭐 정상화되고 네. 이렇게 문을 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한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지 테마파크 이렇게 두 군데서 축제를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지 테마파크는 공간의 강점도 있으나 비좁은 네. 그런 단점도 있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축제를 두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시민분들은 뭐 편하게 저희 가명에서도 시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관람할 수 있고 한지 테마파크에서도 네.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사실 저희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가야 돼서 여튼 되게 그런 점도 좋았어요. 있었군요. 예, 네. 가명에서도 새롭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시민들 참여에 대해 있어서는 되게 극찬을 많이 받아온 한지 테마 축제, 한지 축제인데 전에는 한지 패션쇼를 열으면서 시민분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가지고 되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한지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이제 이벤트 중심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원주 한지문화제 시민 참여의 좀 의미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 좀 어떻게 적용해 나갈 예정인지 확대해 나갈 예정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여러 개를 질문해 주셨는데 네. 먼저 패션쇼만 보시면 저희 이제 그 오프닝을 여는 메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패션쇼는 이렇게 모델 라인의 전문가 그룹들이 진행을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 한지 패션쇼를 통해서 거쳐간 그 유명한 분들도 많고요. 네. 또 거쳐가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고요. 깜짝 놀라겠으나 권상우 배우나 네. 공효진, 진희경, 차승원, 박영선, 최여진 이 모든 분들이 무명일 때 저희 패션쇼를 거쳐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군요. 또 명사일 때 거쳐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원주 한지의 그 화려한 의상을 입고
우리 축제를 빛내줬던 분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그 패션 모델로 나서 주셔서 올해는 이제 50여 분의 선발된 분들이 오프닝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뭐니 해도 이제 한지 공예품부터 생활용품부터 그다음에 예술 분야까지 이 세 영역에서 관람객이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보니까 5,471명의 시민들이 네.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축제장에 그 야경을 꾸며주신 분들이 한 5,471명입니다. 예. 예. 근데 대단한 게 이게 진짜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 축제 준비하면서 저거 만들려면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이랬었는데 이게 시민분들이 만든 거라니까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지 축제 가가지고 한지 하면은 그냥 옛날에 그 책 만들고 뭐 이랬던 것만 생각했는데 이걸로 인형도 만들고 뭐 넥타이도 만들고 맞습니다. 옷까지 만들고 저는 진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축제 집계 결과를 보니까 4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또 주목할 만한 게 지난 코로나19 때 그 시기에 온라인 관람을 좀 꾸준히 이어왔던 거 그리고 올해도 사실 17만 명 정도가 온라인 관람을 좀 온라인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타버스가 사실 시장을 좀 커지는 만큼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주 한지문화제 온라인 전시의 성공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전시의 앞으로 시작 그리고 구성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팬데믹 그 3년 동안 전국에 이제 축제들이 그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키트 상품을 제작하고 키트 체험품을 제작하면서 보급을 했고 한지 체험할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온라인 한지문화제도 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축제라고 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서 그때 오신 분들이 한 80여만 명 정도 되시는데 네. 그중에 이제 저희는 또 대한민국 한지 대전이라는 한지 예술가가 되겠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수상작을 전시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특별하게 전시를 했었고요. 네. 그 하이브리드 축제와 온라인 축제를 경험하다 보니 축제는 행사장에 직접 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나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거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고 네. 미디어 시대가 됐고 그래서 축제장에 못 오셨을 때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편하게 계신 곳에서도 축제를 관람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새로운 축제 방식도 같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올해 보니까 4일 동안 17만 명이 저희 네. 온라인 접속을 하셔서 구경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해서 저희가 43만 명인데 22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한지 테마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네. 데이터 시스템을 작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나온 숫자였고 하여간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렇게 43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우리 축제를 즐겼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때 사실 오프라인 축제만 계속 해오다가 네. 이제 온라인으로 눈을 돌린 게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전화해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살짝 가져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올해 축제의 성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축제는 이제 원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26년 하면서 원주에는 이제 문화가 좀 뿌리 깊은 문화가 부족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 20세기에는 군사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군사 도시에서 한지 문화 도시로 변화하는 커다란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한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이 녹아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잘 다듬고 그래서 원주의 브랜드로 이미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포탈에서도 원주 검색을 하면 원주 한지가 순위 5번째로 이렇게 네.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또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가게 된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또 어려운 이야기를 네. 알아봐야 될 텐데 원주 한지가 이제 내년 이제 후년인가요? 내년인가요? 네. 후년인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축제도 그래서 그런지 축제 주제가 원주 한지 세계유산대다였는데 자, 원주 한지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걸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출발은 이제 미미하고 다 사라져가고 없어진 문화를 다시 부활하고 복원하는 거는 대단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예산과 정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축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보고요. 이 문화적 가치는 이제는 인류가 이 문화가 더 이상 사라지면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위상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인프라도 좀 확장이 될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의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큰 전환점과 분기점이 될 거다. 그래서 진짜 문화를 사랑하고 한지 문화가 뿌리내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0년 후에는 다 원주 한지를 가지고 30만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긍지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 미래의 한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목표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주 한지가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이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지금 현재 좀 어떤 과정일까요? 이 그 등재 준비의 주체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이고요, 정부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그동안 우리 축제 사진, 그다음에 영상 자료,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정부에 해서 정부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구분홍선까지 와 있고요. 나머지 한 10%, 1% 정도, 1% 정도는 2026년 11월에 25개 정부간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를 해서 최종 등재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99%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닌데 사실 되게 저희도 사실 기대하고 있고 이런데 냉정하게 따져서 안 되면 어떡하죠? 여태 이제 그 정부가 신청한 그 등록하고 정부가 신청한 문화재는 거의 100%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크게 좀 기대를 좀 가져보겠네요. 네. 자, 그런데 자,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뭐 좀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자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충분한 관광 자원이 돼서 저희도 이제 외국에 가고 타 도시에 갈 때 그 도시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머물기도 하고 그 도시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원주를 찾아, 한지를 찾아 원주를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각종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들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제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내년 후년에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남은 숙제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내년 5월에는 저희가 원주에서 강원도와 원주시와 저희 한지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재위원회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원주 한지 국제 학술 포럼을 원주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20년 동안 교류해왔던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프랑스의 앙베르트, 그리고 일본의 미노시의 이 도시들은 이미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고요. 일본은 2014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원주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5월에 있을 한지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 포럼이 그 유네스코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또 2년 동안 남은 축제도 진짜 내실 있게 아주 섬세하게 준비해서 나머지 1%를 원주에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등재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해까지 이제 한지문화재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왔었지만, 예, 이제부터는 뭐 정부에서도 등재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준비도 사실 함께 하고 있는 문화재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한지문화라는 게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도, 물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인 이제 지원도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그 선진국의 그 창조도시나 문화도시나, 네. 그 다음에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문화정착을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20년의 중장기 플랜이 있는 거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 문화정책은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그 예산도 투자하고 이래야 된다. 그래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풍토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나 또 시장과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 문화정책이 새롭게 꾸려지면 우리는 맨날 정책을 수립하다 마는 그래서 제대로 된 문화를 육성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환경이 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장기 플랜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행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도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포용력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지역이 살아야 또 나라가 사는 그러한 시대가 그렇죠. 됐고 원주 한지문화재는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인정한 로컬 백선에 유일하게 원주에서는 들어가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 로컬 백선 특히 한지 문화를 지역에서 그 얼개를 어떻게 만들어서 잘할 건가 이러한 세밀한 플랜이 지금은 기묘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한지문화재 이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큰 성원을 보내주신 사실 한지문화재는 시민들이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내년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를 위한 당부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한지 문화재를 키워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26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년 후에 유네스코 등재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더불어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한지 문화가 우리 시민들의 그 일상과 삶과 생활 속에 기여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또 지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러한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헬로 시토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